미대 입시생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고미술학원 입시전략팀 김용복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2021학번이 되는 미대 준비생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미대 입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학교들이 올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 2, 3부로 나누어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대 입시에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은 다른 인문계나 자연계 입시에 반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이 모든 것들을 두루 다 잘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한 가지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림 잘 그려서 대학 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나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를 찾아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드리고자 제목 자체를 슬기로운 입시생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처럼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에서는 미대 입시를 처음 경험하는 고3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아직 고3이 되진 않았지만 미대 입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고1, 2 준입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대 입시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 먼저 다뤄보는 일부 미대 입시에 대한 이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가 힘든 이유 중에 큰 틀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편중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래도 대학들의 개설 숫자를 보시게 되면 서울권하고 경기권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이 특정 지역에 많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편중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입시를 힘들게 만드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디자인을 전공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인수도권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중 현상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반해서 경쟁률이 높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편중 현상 때문에 수도권 대학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전국에 있는 128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은 기준을 순수 파트, 회화나 조소나 동양화들을 제외하고 디자인이랑 공예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 숫자인데요. 그 중에 모집 인원 약 6,000명 정도가 2020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지원한 인원이 가군 기준으로 9,500명이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원자에 반해서 이 모집 인원 자체가 약 3,500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즉 가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군에서는 3,5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미대 입시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모집 인원하고 지원 인원 자체에서 편차가 난다는 점을 보신 것처럼 그만큼 경쟁률이 특출나게 인문계나 자연계에 비해서 높은 것이 미대 입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데이터화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전국에 있는 미대 수험생들의 모집 인원입니다. 자, 전국 규모로 좌측 편이 수시 모집이고요. 우측 편이 정시 모집 비율입니다. 전국에서 미대 모집 인원을 다 합계를 내면 전국 모든 대학의 미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전공 그리고 공예 전공 기준으로 약 16,000여 명을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약 57%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의 특징입니다. 한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있는 서울, 그 다음에 있는 경기, 인천 지역, 그 밑으로 이제 대전, 충청, 그리고 경상, 전라, 제주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지역에 수시 모집이 많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떤 모집 전형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방권일수록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 그리고 서울로 가면 갈수록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지역적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시 모집을 굳이 지방에서 더 많이 선발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자원들이 정시 모집으로 갈 경우에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현상,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현상대로 갈 거기 때문에 본인들 대학에는 지원을 꺼려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수 자원들을 수시 모집에서 미리 확보를 하고자 함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한데 단순히 시기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시 모집의 전형 특징입니다.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 성적하고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내신 성적과 실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데 그렇다면 서울 지역 대학들은 왜 수시 모집이 아닌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을 할까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이 내신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신뢰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남 8학군이나 특목고에서 내신 따는 것과 지방의 소규모 학교에서 내신 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적인 2등급, 예를 들어서 1등급을 강남 8학군의 학생의 1등급과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을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편중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경쟁률 추이를 실질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거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쟁률입니다. 적게는 20대 1을 조금 웃도는 경우가 있고 많게는 80대 1이 육박하는 경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좌측편에 있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작년 디자인과 공예가 거의 경쟁률이 80대 1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선호도도 있겠지만 전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특히나 작년까지 수시 모집에서 1단계에서는 실기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선발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머지 2단계 전형에서 면접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수능 최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1단계를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에서 조금 멀 수 있는 내 수능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과기대 이 세 학교의 특징은 과기대 일부 학과 공업디자인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대 1 이하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단순히 학교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전형 자체의 방법의 특징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냅니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내신 성적이 1단계 커트라인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보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전형, 즉 1단계에서 성적만 가지고 커트라인을 형성하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경쟁률이 낮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대, 단국대입니다. 중앙대, 단국대 또한 사실은 시립대나 숙명여대, 과기대와 같은 방식으로 다단계 전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세 학교보다는 이 1단계 커트라인 내신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여나 나도 이 내신 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래 배수인 20배수나 30배수를 훨씬 웃도는 근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그 다음은 수시 모집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이 전형들은 내신 성적 예를 들어서 30%와
실기 성적 70% 이렇게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시립대부터 단국대하고는 방식 자체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커트를 당하는 어떤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기만 좋다면 내신이 불안한 점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근 6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학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쟁률입니다. 먼저 보시면 홍익대, 국민대, 서울과기대를 먼저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체 높은 수능 성적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성적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아예 지원 자체를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되는 친구들의 비율로 따지면 보편적으로 1등급이 100명 중에 4명이죠. 그리고 2등급이 11명. 까지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는 확연하게 경쟁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이 세 학교에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대학들에도 똑같이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부터 동덕여대까지의 경쟁률인데요. 보편적으로 평균 10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디자인, 작년 가군의 영상디자인에서 근 20대 1의 경쟁률을 육박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학교가 인기가 많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같은 군에서 어떤 학교들이 포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중 형산들이 조금 달리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도만 해도 가군에서 영상 디자인 학과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렇게 3개 학과가 같이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이 나군으로 옮겨가면서 가군에는 영상 디자인 학과 한 가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진 편중 현상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의 마지막 노선인 서경대와 삼육대의 경쟁률을 보시면 서경대 시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서경대 생활과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근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편중 현상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의 어떤 서열이나 순위를 단편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방권 학교보다 조금 못한 점도 사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서울에 있다는 하나의 장점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정시 모집에서는 거의 1, 2순위를 다투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이 편중 현상들이 미대 입시에서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느냐, 편중 현상들은 단순히 어딘가에 쏠리겠지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경쟁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로 나타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대학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대학에 응시를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쟁률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평가라는 점이 미대 입시에서 여러분을 또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상대평가는 미대 입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모든 입시에서는 절대평가가 없죠.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 즉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붙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점 중에 역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수능 성적 혹은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할 때 상대평가의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 수능과 내신은 총 9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단순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 받았던 성적을 90점으로 만들었다. 즉 원점수가 10점이 올랐죠. 그렇다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친구들도 똑같이 평상시에 받는 성적보다 예를 들어서 10점이나 20점 가까이를 높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만 잘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즉 상대평가는 이런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결과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특히나 눈여겨볼 것은 이 상대평가에서는 비율을 정해놓고 문제 난이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1등급은 총 100명 중에 4명,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는 100명 중에 7명,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1, 2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학생이 많은 권역의 등급은 4등급부터 6등급, 4, 5, 6등급의 학생입니다. 이 세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의 숫자만 절반 이상인 54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잘했어도 남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이 상대평가는 고스란히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실기평가를 할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5개 정도의 등급으로 실기 성적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등급,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약 40% 전후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A등급이나 가장 우수한 권역 안에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합격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림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보다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잘 그렸다고 해서 마냥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그렸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에서 가장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건 나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상대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시기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대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점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전형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적에 관련된 내신과 수능. 대부분 내신은 수시 모집에서 성적 반영 지표로 활용이 되고 수능은 정시 모집에서 성적 반영 지표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적 관련된 내신과 수능은 내가 어느 학교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가 이 권역을 구분짓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 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비교과 영역은 판단 대상, 여러분을 이 대학교에 합격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교과는 큰 틀에서 여러분의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 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미술활동 보고서 등에 작성되는 서류는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이지만 그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분명히 학생기록부에 근거가 남아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교과 영역은 학생이 수업 이외에 자발적으로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자기개발 같은 활동들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판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영역입니다. 실기는 당연히 잘해야 맞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과목이 무엇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각 대학마다 동일한 명칭의 실기고사를 치르더라도 채점을 할 때 판단하는 근거가 가장 중요한 점을 어디에다 두고 평가를 하실 거냐를 인지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일부 대학에서 치르고 있는 면접인데요. 가령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치르고 있고 실기전형 중에서는 수시모집에서는 서울시립대 그리고 정시모집에서는 서울대나 국민대가 역시 실기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 치러야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전공 접합도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건데 그 점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수능, 비교과, 실기, 이 면접 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다뤄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겸비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3학년이 됐을 때는 정확하게 그중 이 많은 요소 중에서 내가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끌고 가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각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미대 입시에서 존재하는 이 전형들을 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전형들, 첫 번째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을 가장 높게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데 이 실기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1단계에서 내신으로만 걸러내는 다단계 전형이 있겠고요. 그 다음 1단계, 2단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내신 몇 프로에 실기 몇 프로로 뽑는 일괄 전형,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술대학의 수시 모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현재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전형 자체를 폐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 대학에서만 선발을 하는 전형이고요. 이 전형의 핵심은 전국 규모의 실기대회 혹은 공모전에서 상위에 입상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학생부 위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실기가 반영이 되지 않는 비실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실기 전형도 크게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인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판단하는 전형이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비교과 활동에 대한 판단을 더 비중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영역이 훨씬 더 당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희소하지만 논술고사를 쳐서 선발하는 논술 전형이 있겠고요. 마찬가지 적성고사 시험을 쳐서 선발하는 적성고사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전형은 극히 아주 소수의 대학에서만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홍익 때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유일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 실기 위주 전형 중에서 실기 일괄 전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수능 성적만 가지고 혹은 수능과 내신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내는 실기 다단계 전형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대, 서울과기대 등의 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의 전형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말 그대로 수능 위주의 성적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실기고사가 없는 비실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이런 다양한 전형에서 총 6개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학교에 동일한 전형으로 여러 개의 학과를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만 다르다면 동일한 학과라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정시 모집은 가나다 3개의 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각 군에 해당하는 대학 중 한 가지 대학, 한 가지 학과에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형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대학별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 모집에서 실기 다단계를 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입시가 치러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모집 인원의 10배수의 학생을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50%와 실기 성적 50%를 가지고 모집 정원의 3배수 인원을 통과시킨 다음에 3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35%, 실기 성적 35%,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하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되는 전형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과기대는 시립대와 마찬가지 실기 다단계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모집 정원에 10배수 학생을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기 성적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거르는 전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경희대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30%에 실기 70% 성적을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또한 3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의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모집 정원에 6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학생부 내신 성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들만을 가지고, 즉 서류만 가지고 모집 정원에 3배수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3단계에서는 서류 성적 40%와 면접 성적 60%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단 이때 최종 합격자에 들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데요. 이때 반영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종 합격자에 들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시 모집에서 매우 적은 전형이긴 하지만 특기자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특기자 전형은 작년까지 원래 다단계 전형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다단계 전형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입상 성적만을 가지고 모집 정원에 6배수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입상 성적 40%와 내신 성적 15% 그리고 면접 45%를 토대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특이점은 여기는 수능 최저가 아니라 내신 최저 등급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 중에서 2등급 이내 과목이 3개 이상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내 과목이 3개 이상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 구체적인 전형별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실기 전형 중에서 다단계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작년까지만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전형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1단계에서 수능 100%, 즉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모집 인원의 10배수를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 40%, 실기 30%, 그리고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또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수능 70%, 내신 30%를 가지고 모집 정원의 3배수 혹은 5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걸러내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는 3배수, 공예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 정원의 5배수를 1단계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실기 성적 30% 그리고 면접 10%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공업디자인과 의상디자인 학과 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실기 반영 비율이 40%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이 실기 위주 전형은 위에 보신 다단계 전형과는 달리 1단계에서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건국대는 수능 60%에 실기 40%를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40%와 실기 60%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홍익대입니다.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모집 정원의 3배수와 4배수를 걸러내게 되었는데요. 서울 캠퍼스 미술 우수자는 3배수, 그 다음 세종 캠퍼스는 4배수로 1단계 통과자를 가려냅니다.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60%와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부를 반영한 서류 성적 40%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시험이 없는 비실기 전형의 대표 학교인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에는 수능 100%, 즉 비실기를 가지고 일부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미술대학들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서로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굉장히 막연해질 것입니다. 한데 여러분이 이 모든 대학을 일일이 파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신 해주는 것이 바로 미술학원들의 역할이겠죠. 즉 미술학원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그림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맞는 최적의 입시 방법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올해 입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능이 2주가 연기되면서 입시 전형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수능이 2주가 미뤄져서 12월 3일 날 치러지게 되겠고요. 그 이후 3주 이후에 성적표가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원서 접수 기간은 현재 9월 23일부터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형 기간은 현재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0월 초순에서 12월 중하순까지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까지 최종 마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원서 접수가 내년 2021년도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전형 기간은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구는 1월 중순, 나구는 1월 중하순, 그리고 다구는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까지로 예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26일 날 통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보여드리는 건 단순히 일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향후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는 대학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일반 전형 모집 시기가 바뀐 것이 굉장히 큰 변화 요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는데 올해는 정시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중에서도 어느 군에 속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올해는 가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 자체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서울대가 정시 모집 가군으로 포진이 되면서 같은 가군에 속해 있는 대학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가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으로 단순히 기간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형 방법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대 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대와 서울과기대 중에서 비실기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실기로 선발을 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고요. 비실기 모집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반영 영역 중에서 원래는 3개의 영역만을 반영하던 것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해서 총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상위권인 국민대나 서울과기대 비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수학이라는 걸림돌이 생긴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국대 영상영화학과입니다. 건국대 영상영화학과는 작년까지 가군에서 선발을 하던 것을 올해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군을 이동한다는 점과 함께 모집 인원 자체가 15명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원래 스토리보드라는 실기고사로 15명을 선발하던 것을 폐지하고 이 친구들을 똑같이 기초 디자인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과 함께 군 이동을 했다는 점이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전형 방법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수시 모집에서 디자인 학부만 비실기로 선발을 했고 나머지 학과는 실기시험을 치렀지만 올해는 수시 모집은 모든 학과가 다 비실기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학부 비실기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정시 모집에서는 모든 학생을 실기고사를 치르는 방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시각과 공업디자인이 있는데 시각디자인은 전체 인원을 모두 수시에서 선발을 했었고 공업디자인은 그중 일부인 학생만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했던 것을 올해는 공업디자인마저도 모든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즉 서울시립대는 이제 정시 모집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이전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만을 가지고 선발하던 이 두 전형을 폐지하고 실기 다단계 전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즉 한양대는 올해부터는 실기를 가지고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셈이죠. 다음은 성신여대 산업디자인입니다. 실기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성신여대 기초디자인은 사절지 한 장에 소묘를 하고 나머지 사절지 한 장에는 디자인을 하는 형태였는데 올해 성신여대 산업디자인 학과만 기초디자인 소묘와 기초디자인 기초저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절지와 시간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절지 2장을 5시간 안에 그려야 됐지만 올해는 사절지 1장을 4시간 안에 완성을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종대 패션 디자인입니다. 세종대 패션 디자인은 작년까지는 기초 디자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기초 디자인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인체 색채 소묘와 함께 기초 디자인을 선택실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초 디자인을 준비했던 친구들한테는 한 개의 학교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원래 수시 모집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데 올해는 수시 모집을 신설을 했고요. 이 수시 모집에서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정원의 일부를 선발하는 제도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다른 방법들은 다 동일한데요.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바뀐 것이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3개 영역을 동일한 비중 33.3%로 반영하던 방법에서 올해는 국어 40%, 영어 20%, 탐구 40%로 반영 비율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듯 학교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일정 부분 입시 전형을 바꾸게 되는데요. 입시 전형을 바꾼다는 것이 한 학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던 것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군이 이동한다든지 하면서 다른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값을 토대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각 대학별로 어떻게 입시가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바뀐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학교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